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가 계속 연재로 보여드리고 있는 제 텃밭에 배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참 저녁에 제가 그 약을 살포하고 그냥 갔습니다. 아침에 잠깐 둘러보러 왔더니 제가 이렇게 쌈채소 농약이 묻지 않도록 컵을 덮어 씌워놓고 이것도 벗기지 않고 그냥 갔네요. 그냥 이렇게 막만 고란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만 그냥 올려놓고 그냥 갔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깜빡깜빡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저는 늘 제가 한 것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지한 약 왜 이런 이야기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최근에 결구가 되는 시기입니다. 결구, 즉 포기를 싸는 시기인데요. 요 시기에 제가 방지한 것 보여드릴게요. 먼저 퀸텍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 노균병 약입니다. 뭐 다른 거 뭘 써도 관계없습니다. 뭐 미리카트, 카보리오 A 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으니까 활용하시고요. 요건 나방 때문에 살포했고요. 볼리암 후레쉬, 그리고 요거는 진딧물, 스트레이트, 이렇게 세 가지 농약에다가 이번에는 추가로 제가 영양제 두 가지를 살포했습니다. 먼저 마그네슘, 사진처럼 이렇게 연맥간에 황화 현상이 오든지 이렇게 광합성 정진을 위해서 이렇게 복합엠질하고 마그네슘 살포했고요. 여기 보시면 성분은 질소도 있고요, 인산, 뭐 가리 다 있는데 중요한 건 뭐가 많으냐? 이렇게 수용성 고토, 즉 마그네슘이 9.5%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연, 붕소 같이 들어있고요. 요것과 좀 더 제가 무가 색깔 잎이 좀 진한 맛이 안 나길래 나르겐 더 추가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보시다시피 질소, 인산, 가리가 이렇게 질소 13%, 인산 6%, 가리가 8.5%, 그러면서 고토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조금 더 혼용을 했고요. 혼용 양은, 희석량은 요 빨간 숟가락 있죠? 아마 농약방 가면 거의 다 줍니다. 요거 한 개씩 달라면요. 요거 나르겐 2숟갈 평면입니다. 수평으로 깎아서. 그리고 복합인지 2숟가락, 그리고 스트레이트 1숟가락, 그리고 1숟가락이면 10g이거든요. 그러면 2000배액입니다. 볼리아무레시는 3분의 1숟가락, 3분의 1, 4mm입니다. 4mm. 그리고 퀸텍 4에서 5mm, 그리고 퀸텍은 10mm. 한 숟갈 조금 못되게 그렇게 혼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약은 요만큼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어제 오전에 일찍 물주기를 하고 물이 마른 이후에 제가 이렇게 이 채소를, 쌈채소죠, 수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농약을 치기 위해서 이렇게 덮었습니다. 왜? 요 쌈채소는 제가 농약이 안 묻은 것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덮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밤새 이렇게 또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서 벌써 여기 또 한 장 정도는 오늘 수확에도 괜찮을 정도로 성장을 또 했네요. 벌써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보고, 아이고 저 물을 많이 줬는갑다. 밑에 한 장이 이렇게 안 좋네. 이런 거 따내면 됩니다. 한 장 이렇게 이제 잎채소를 만들면서 만드는 공장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음에 딸 때는 한 장, 두 장은 놔두고 쏙잎을 따면 됩니다. 참고로. 요 시기에 이제 방제를 제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요거는 지금 공장이 부족해서 한 장, 두 장, 세 장을 더 남겨놓고 수확을 했던 겁니다. 최소한 잎채소 할 때 잎이 10장 내외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밑에 게 이제 하잎이 항아되고 능력이 떨어지면 다시 쏙잎을 더 놔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다시 농약에서요. 요 시기에 배추가 결구되는 시기에 방제를 안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이 안쪽으로 파밤나방이나 청벌레, 그리고 진딧물, 즉 무테두리 진딧물 이런 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 번식을 하거든요. 먹고 번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쌈을 싸기 전에 쌈을 싸버리면 결구가 되어버리면 이 안에는 약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구가 되기 전에 방제를 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방제를 했습니다. 농약은 뭐 아침에 치면 좋을까 저녁에 치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농약은 그냥 바람 안 불 때 치면 되고요. 한낮 고온만 피하시면 됩니다. 한낮 고온만 피하면 굳이 이제 그걸 세분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을까 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이런 뭐 연면십이나 영양제 이런 거 살펴볼 때는 되도록이면 아침 일찍 살펴면 좋고요. 그리고 그 파밤나방이나 이런 나방류를 잡고 싶다 그러면 저녁에 살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나방은 야행성이거든요. 특히 어린 유충은 아침에도 볼 수 있지만은 벌써 파밤나방, 뭐 청벌 이런 것들이 3령 이게 한 5잠을 자거든요. 한 밤 자고 허물 벗고 한 밤 자고 허물 벗고 해가지고 이제 1령, 2령, 3령 이러는데요. 3년기만 지나면 야행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나방을 잡을 때는 저녁에 치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곁들여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나르겐과 그 황상고토 즉 그 복합 MG 마그네슘 성분을 쓴 살포한 이유가 무 색깔이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밑거름을 요 사이에 했는 요 무는 아주 잎이 파란데 바로 한 장 건너가 아직까지 색깔이 이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소의 구성원소가 질소와 마그네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충분히 공장을 잘 돌리기 위해서 즉 필요한 영양소가 있어야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탄소 동화 물질이 어디로 간다? 결국 뿌리로 가는 거거든요. 뿌리의 생육이 이제 저온성 작물인 배추, 무는 이맘때에 급격하게 비대가 되기 때문에 비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농약을 살포하면서 2가지를 또 혼용해서 저렇게 5가지를 한꺼번에 살포했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 올리면 그 5가지 다 섞어도 되냐고 또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는데도 같은 질문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아마 제 영상을 건너뛰면서 띄엄띄엄 아마 보시지 않았겠나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결구가 하루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벌써 거의 다 모아졌죠. 이렇게요. 이렇게 되면 이 안에는 이제 약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계속 쏙잎이 생기고 해가지고 알찬 배추, 즉 통배추가 됩니다. 즉 우리가 먹는 배추는 이 안에 다 들었고 이제 그 겉에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약을 그렇게 많이 썼지만 다 먹을 때 벗겨내서 버리는 잎들입니다. 우리 김장 해보셨죠? 그리고 우리가 절임 배추 아마 구입하셨더라도 이렇게 파란색은 안 보일 겁니다. 왜? 다 벗겨냈거든요. 파란색 많이 붙이면 싫어하니까 저 역시나 이렇게 농약 이제 많이 묻은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슬이 묻고 먹어도 괜찮을 정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다 벗겨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농약으로 농약과 비료 이것으로 즉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고 어떤 분들은 좀 심한 거 아니냐라고 그런 질문도 주신 분 계신데요. 참고로 제가 어제 누가 또 질문하셨더라고요. 땡땡싹, 땡삭 뭐 이런 싹 이런 거 있죠. 그 제품 그 질문 중에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포하고 언제 먹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2가지 제품은 농약이 아니라 친환경자재입니다. 명칭이 친환경자재로 구분되는 자재입니다. 즉 작물 재배용 자재인데 이 농약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이상 연구를 거치고 인체, 인축, 가축 그리고 생태계 이런 데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검증하고 해서 만들어낸 그런 약재입니다. 즉 농산물에 사용하는 약재인데 이런 농약 같은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수확 전 안전 기준 일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치고 며칠 이내는 안 먹고 그 이후에 먹으면 우리가 먹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런 땡땡싹 땡싹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유황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거든요. 유황을 뭐 발효를 했다든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과정 공정을 통해서 만든 건데요. 농도를 좀 낮게 만든 거죠. 예,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작물에 이제 묻으면, 균에 묻으면 균이 산패가 되고요. 해충의 피부에 묻어도 우리가 봄에 동계에 유황을 살포할 때 잘못해서 피부에 묻으면 피부가 탑니다. 화상을 입습니다. 같은 겁니다. 균이나 미생물이나 해충의 몸에 묻으면 산패, 즉 타게 돼 있어요. 그런 원리로 이제 작용하는 건데, 이것을 살포하고 언제 먹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답을 못합니다. 왜? 그런 수확 안전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걸 비교를 할 만한 거는 있어요.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농약 중에 다이세넨 45 나온 지 엄청 오래된 약입니다. 왜? 유기유황계, 이것도 역시나 황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유기유황계 제품인데, 다이세넨 45 같은 경우는 배추에 수확 안전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수확 14일 전까지 사용하는 횟수는 3회 이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다이세넨 45 유기유황계 제품인 다이세넨 45는 살포하고 14일 이후에 식용이 가능하다. 14일 이후에. 그런데 친환경 제품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명칭 때문에 이것을 살포하고 다음날 씻어서 바로 먹을 수 있다? 저는 그거는 비추천입니다. 이게 사과처럼 뽀독뽀독 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흐르는 물에 진짜 대충 씻고 먹는 게 배추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저는 쌈채소 먹을 때 아예 제가 따먹는 것들은 이렇게 아예 컵을 씌워 가지고 약이 안 가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 녀석을 따먹고 있습니다. 아무리 짧은 그 수확 안전 기준 뭐 에이팜 같은 경우는 좀 친환경적인 그런 농약입니다. 저독성이고 3일 이후에 먹을 수 있어요. 에이팜 같은 경우는 이제 효소에서 추출한 거기 때문에 뭐 그런 약들은 그래 먹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저는 3일 이내도 곱하기 2 해가지고 6일 뒤에 먹습니다. 그 정도로 농약을 살포하고 안전성에 제가 유의를 하는데, 어제 질문 땡싹, 즉 유황 제품 살포하고 언제 먹어도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할 수도 없지만은, 굳이 비교를 한다면 다이센처럼 살포 후 14일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쫙 보여드리면 무가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습니다. 무가, 예. 이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비교하면 되는가 하면, 제가 이렇게 명암을 한 장 놔볼게요. 이렇게 명암, 이렇게 크죠? 예.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지금 무가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잠시 제가 농약 해봤습니다. 늘 좋은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밤새 이슬이 내려가지고요, 잎들이 촉촉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농약을 살포해도 바로 이게 이슬 맞고 또 햇빛이 나서 증발되고 또 이슬 맞고 증발되고 이런 과정, 또 식물이 흡수해서 또 활용하는 과정,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배추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계속 이렇게 물이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이렇게 물이 묻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졌을 때는 노균병 필히 방지해야 됩니다. 노균병, 기온이 떨어지고 습기가 있다, 특히 안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퀸텍을 살포했습니다. 이 시기는 이제 물연병은 온도가 고온이 아니니까 끝났고, 이 시기는 노균병을 집중 방지할 시기다 라는 말씀을 곁들여 봅니다. 거짓말처럼 깨끗하죠? 그래도 이렇게 벌레 먹습니다. 왜? 대부분 다 저농약이거든요.